친족법 두 번째 강의입니다. 약혼. 약혼 하신 후 결혼하신 분. 좀 귀한 분들인데 계시긴 계시군요. 약혼을 꼭 해야 됩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혼인은 뭐 꼭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결혼을 안 하면은 친척들한테 엄청 시달리죠. 명절 때마다. 넌 왜 시집을 안 가냐? 넌 왜 장가를 안 가냐? 언제 낳아서 키울래? 항상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엄청 힘들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진정 사랑해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몇 살 되면은 약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이서 우리 약혼할래라고 왔다. 이 약혼이 가능합니까? 현행법상은 안 됩니다. 근데 법이 있다 할지라도 둘이서 같이 살면 뭐 어때요? 법이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18살부터 약혼을 할 수 있는데 17살 된 남녀가 같이 산다. 그런 경우에 법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미성년자 약취다. 약취, 이제 납치를 해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사 고소로 비화되고 온 집안 싸움이 되겠죠. 힘든 삶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법을 어길 생각을 못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17살짜리 둘이서 같이 살고 있다 또는 같이 약혼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범죄는 아닙니다. 18살짜리가 약혼을 하려고 하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한정치산자 같은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성인이 된 사람은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습니다. 현행민법이 성인 연령을 몇 살로? 19살. 정확히 아시는데요? 20살로 아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예. 민법이 개정되어서 2013년도 7월부터는 민법이 개정되어서 19세부터 성년으로 되게 됩니다. 투표권도 19세부터 있죠, 그죠? 투표권도 19세부터 있습니다. 선거일 현재 19세 맞나요? 예, 선거일을 기준입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19세가 되면 투표권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는 19세고요. 19세가 되면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하면 결혼을 꼭 해야 합니까? 약혼을 해놓고 결혼을 안 한다. 이놈 이러면서 막 너 강제로 결혼해. 이런 소송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약혼은 혼인을 강제하지 못한다. 혼인을 강제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깨질 수가 있죠. 약혼을 했었다가 깨졌다. 근데 그것이 일방에 어떤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다른 뭐 여자를 만났다든지 또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파산이 돼버렸네. 또는 어떤 죄를 지어서 구치소에 갔네. 이런 사유로 약혼이 깨지기도 합니다. 약혼이 깨졌을 때 약혼 예물로 반지를 주고받았다든지 또는 약혼 이후에 결혼을 할 거니까 가재도구를 마련했다든지 또는 약혼 이후에 혼인을 하기 위해서 예식장 예약을 했다든지 어떤 금전적 지출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금전을 지출을 했는데 그 사람 잘못으로 이 약혼이 깨졌다. 그럼 나는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 손해를 상대방한테 너 손해배상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줍니다. 그와 더불어 재산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내가 너와 약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네. 다른 남자를 만났다, 다른 여자를 만났다. 이런 경우에 그 바람 피운 상대방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게끔 우리 법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물 반환 청구권은 유책 상대방, 즉 책임이 있는 사람은 예물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책임이 없는 사람은 예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 남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나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방에게만 이득이 가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약혼이 해제되는 사유, 즉 파혼의 사유는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약혼 해제 사유로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항정치산 선고, 금치산이나 항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행위 무능력자가 돼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거죠.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기타 악질이 있을 때, 저 인간 악질이야. 이 악질이 아니고 악성 질병, 알겠죠? 악질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결혼할 때, 약혼을 하고 또 약혼은 2번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2번 안 되죠. 왜?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혼인신고 돼 있는 사람이 또 혼인신고를 하러 가면 아예 안 받아주거든요. 그 혼인은 2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약혼은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게 아니죠. 둘 사이의 약속일 뿐이기 때문에 약혼은 이 사람한테 하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타인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를 말합니다.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연락이 안 돼요. 1년 동안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11개월 30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12개월이 다 돼가 1년을 하루 담가놓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연락이 안 될 때가 아니잖아요. 1년 이상 연락이 안 될 때가 아니죠. 하루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유로는 약혼 해제 사유가 안 돼요. 다른 사유를 들어야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혼과 마찬가지로 약혼 해제의 경우에도 앞에 예를 쭉 들어두고 제일 마지막에 기타 중대한 사유를 들어놓음으로써 앞에 게 전부 예시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놓은 거고 성격 차이 이런 것도 됩니다. 종교의 차이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약혼 해제의 사유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데 약혼은 해놓고 같이 살 수도 있죠. 약혼을 해놓고 같이 살면서 혼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결혼을 하자 안 하는 거야. 이유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약혼에 대해서 많은 자유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혼인과 달리 약혼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만 18세만 넘어가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약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즉 19세가 되면은 약혼을 부모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약혼을 하더라도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약혼 상태에서 쭉 진행되다가 어떠한 사정 변경 또는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약혼 해제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약혼 해제의 경우 위자료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